자,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엑스포의 세계로 날아가 봅니다. 레츠 엑스포. 오늘은 얼마 전 막을 내린 두바이 엑스포 현장에 관람객으로 다녀오신 분 모셨습니다. 국제회의 전시기획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마이스 부산 강석호 대표 초대해서 생생한 엑스포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준비할 것들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지난 3월 말에 두바이를 다녀오셨습니다. 사비를 털어서 오로지 엑스포 관람을 위해서 다녀오셨다고요? 일종의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. 투자로. 네, 네. 그래도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 네. 지금 안 가면 이제 못 가는 거니까 희소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누가 가자고 뭐 이렇게 출장으로 가기보다는 이번에 자비로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그렇네요. 그런데 사실 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면 뭐 저도 한번 다녀와 볼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두바이까지 날아가겠다는 결심과 선택 사실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거든요. 두바이 엑스포를 찾은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사실 이제 두바이 엑스포 두바이 자체가 올해가 저도 이제 처음 갔었고 네. 두바이 엑스포를 꼭 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. 왜냐하면 저희가 2030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.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. 뭐 다음에 뭐 일본에 할 때 갈까라고 했지만 그렇죠. 일본에서 열리니까. 네, 다행히 이제 마지막 그 6개월 차 됐을 때 코로나도 조금 풀렸고 네. 지금 왠지 가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를 타고 네. 급하게 다녀왔습니다. 다행히 이제 여권에 또 기간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. 엑스포를 흔히 지상 최대 쇼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직접 찾은 엑스포는 어떠셨습니까? 진짜 지상 최대 쇼였습니까? 정말 이제 규모면은 엄청났고요. 네. 그리고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을까. 그래서 다른 어떤 CS나 비즈니스 행사들은 네. 또 그런 어떤 이제 기술이나 제품이 있는 나라 위주로 오지만 이제 엑스포는 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이제 사실 국가 간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니까 정말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겠죠? 그렇죠. 저도 출장으로 해서 한 3일 주말을 껴서 3일 정도 갔는데 거의 뭐 한 달 꼼꼼히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컸습니다. 3일 정도 다니셨는데 진짜 그 3일 동안에는 한 달 정도의 좀 기간을 갖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저희 이제 5년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엑스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네. 그 등록 엑스포, 정식 엑스포를. 그래서 그때마다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뭐 6개월을 머물지 않나? 엄청 부럽더라고요. 6개월. 그 정도로 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그렇게 큰 규모다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전략을 잘 세우셨을 것 같은데 둘러보셨던 곳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. 사실 이번에 이제 두바이 엑스포를 간 가장 큰 목적이 그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국가 간을 좀 꼭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,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5개 나라였고 또 그때쯤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두 나라는 엑스포 유치에서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5개 국가에서 3개 국가로 줄었으니까 그렇죠. 뭐 엑스포 유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또 올라갔으니까 꼭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 5개 위주로 봤고 그 외에는 이제 인기 있는 국가가는 워낙 줄이 길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볼 엄두 자체가 안 났고요. 뭐 2시간씩 줄을 서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관 이런 운 좋게 볼 수 있는 관 위주로 좀 한 3-4개를 더 봤습니다. 네, 우리의 경쟁 상대인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그곳은 좀 어떤가요? 사우디가 돈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. 확실히. 네, 그래서 규모도 엄청났고 입구에 이제 그런 중동은 원래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. 근데 뭐 폭포라든지 거의 뭐 재밌는 이벤트도 많이 했었고 그 안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등등, 사우디가 정말 엑스포를 유치하고 싶구나.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요. 이탈리아는 워낙 이제 문화 강국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강점들을 많이 전시하고 또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군요. 사실 저희가 레츠 엑스포를 쭉 하면서 엑스포의 역사 또 변천사 이런 흐름을 쭉 짚어왔었거든요. 예전에는 엑스포가 첨단 기술의 각축장 역할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.
직접 방문한 국가관들 어떻게 좀 꾸몄던가요? 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의 좀 그 절대적인 장점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진출에서는 최고다. 스스로 우주 강국이다. 로켓을 가지고 와서 뭐 전시를 한다든지. 로켓도. 예, 또 그 식당의 컨셉도 이제 로켓으로 이렇게 한다. 뭐 되게 그런 우주에 좀 포인트를 둔 것 같고. 네.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의료 기술이나 뭐 과학 기술, 뭐 미국에 못지않게 우리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. 네. 예, 그리고 이제 뭐 좀 작은 나라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특징들, 뭐 몰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휴양지로서의 그런 여행지로의 장점들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, 자기만의 장점을 많이 살렸다라고 네. 이해하면 될까요? 맞아요. 그렇게 그 나라의 그런 어떤 브랜드를 좀 홍보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엑스포가 열면 교통 인프라부터 해서 랜드마크, 건물 뭐 다양하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두바이는 어떻습니까? 사실 그 전에 두바이를 가보진 않았지만 네. 이제 얼핏 느끼기에도 정말 이제 모래밖에 없고 뭐 옆에 이렇게 바다 있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엑스포장까지 뭐 이렇게 지상철 전철을 놓는다든지 또 그 엑스포 시기에 이제 즈음해서 새로운 건축물도 많이 짓고 뭐 그런 투자를 확실히 이제 많이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엑스포를 그 두바이가 이제 좀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의 하나로 엑스포를 참 잘 활용을 하려고 했구나. 네. 그냥 단순히 엑스포 하나 유치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뭔가 국가가 그 두바이가 가고자 하는 큰 흐름에서 이때쯤엔 이제 엑스포를 통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럼 계획적으로 발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는데요. 네,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. 또 두바이 엑스포를 직접 보시면서 이건 좀 부산 시민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. 두 가지인데 확실히 공항이 너무 부럽더라고요. 공항이요? 네, 저희도 요즘 이제 부산도 공항에 대해서 관심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항. 사실 이제 우리가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뭐 큰 공항이 필요하다. 네.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네. 많은 외국 사람들이 부산을 찾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러네요. 왜냐하면 이제 부산이 이제 기존의 제조 산업에서 관광 마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외국에서의 접근성이 필수인데 이제 지금 있는 공항은 사실 되게 적은 거예요. 뭐 편수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규모를 대폭 키워야만이 이제 부산이 이런 큰 이벤트를 하든 또는 1년 내내 컨벤션 뭐 전시 컨벤션을 하든 그렇죠. 사실 외국에서 이제 쉽게 올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공항을 우리 부산시 한번 보면 얼마나 우리가 공항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현지에서도 한국관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. 그래요? 네. 이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K컬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많나? 기분 좋아지는데. 네, 이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부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에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랑 해외에 가져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많이 못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기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그런 한국관의 사람들이 줄 선 모습을 사실 시민들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한국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거의 뭐 매 시간마다 꽉꽉 차더라고요. 현지인들로 외국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서 공연 그리고 한국 음식 또 한국 어떤 그런 문화 체험 되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었어요. 네,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2030년 부산은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리면 어떨지 엑스포 유경험자로서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이 상황의 그 뭐랄까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어떻게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?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등록 엑스포를 아직까지는 못했었거든요. 그렇죠. 대전이나 여수는 이제 인정 엑스포라고 엑스포와 엑스포 사이에 좀 작은 엑스포 이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 이런 엑스포를 하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좀 전반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서울이 아닌 이제 부산에서 한다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
그 수도가 아닌 다른 도시들의 어떤 고민들이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지역의 그런 도시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뭔가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를 네. 다른 나라에서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.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좋은 기회가 엑스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엑스포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, 경험치 또한 또 우리 부산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전시 컨벤션 전문가로서 그리고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. 네, 사실 개인적으로 엑스포 유치는 반반이거든요. 네,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맞습니다. 그래서 유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번이 안 되고 다음에 될 수도 있고 사실 네. 이제 그런 상황이라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공의 경험이나 실패의 경험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했는데 안 되더라도 저희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러면 네. 이제 이 성공이나 실패의 과정에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 좋은데 지금은 엑스포 유치 과정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국가 간 경쟁이다 보니까 네. 정부 주도로 가고 있고 그렇죠. 이 과정에 좀 지자체나 또는 이제 지역의 관계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. 엑스포 유치의 과정이 사실 국가 간 경쟁이다 보니 보안 문제라든지 뭐 비밀 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한계는 있겠지만 네네. 그렇지만 함께 뭐 부산의 장점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제안하지 이런 고민들 자체가 나중에는 다 그 역량의 자산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 현재 어떤 그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대학의 학생들도 좀 충분히 이 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까지도 네네.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한다든지 도전을 한다 했을 때 지금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모두 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.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작은 우리 지구, 작은 세계를 만나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좀 더 기대가 되고요. 관련 업계에 계시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좀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레츠 엑스포 오늘은 직접 사비를 털어서 두바이 엑스포 현장에 다녀오신 마이스 전문가십니다. 마이스 부산 강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